8월 14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목요 모임입니다. 오늘은 이민신학자 헨리 김 목사님을 모시고 미주 한인 정체성,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미주 한인 열전 첫 번째 순서로 지창보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헨리 김 목사님 직접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어, 제가 미국에 산 지가 벌써 이제 한 25년이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제가 살아온 이 주변들이 그렇게 이 넓은 땅 덩어리, 미국 땅에서도 이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한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그 섬처럼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분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었는데, 저도 한 사람 건너에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됐고,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정체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 미주 한인 열전이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라고 하지만 역사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는 지난번에 우리 윤정현 신부님 모셨을 때 제가 환영사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시인데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 어,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그 마지막 한마디, 그거를 좀 끌어내고 싶어서 이 시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예,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왜 여기 했냐면 환대라는 말 때문에 이 시를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오늘 소개될 지창보 선생님이 100세를 맞이해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뉴욕에 살고 있는 뉴욕의 그 프로싱 제일교회에 김정원 목사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그, 그 교회 그 컬럼인가? 거기에서 지창보 선생을 이제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적대에서 환대로라는 From hostility to hospitality라고 그렇게 이제 했던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 말과 어, 같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환대. 근데 지창보 선생님과 우리 이민자들은 과연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환대를 받고 있는가? 지금 트럼프 정부, 제가 이 말에서는 좀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은 이미 환대가 아니라 적대적인
존재가 되었죠. 이제 그래서 이 영원한 에트랑제 이민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창보 박사님의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먼저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삼석 지창보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2023년 10월 7일에 거의 만 100세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부고가 이제 일간지에도 나왔는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고독과 자유라는 그 삼석 지창보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한 삼석 지창보 선생님의 연보를 보면 위에 나와 있듯이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북사리에 출생하셨고요. 평양 광성중학 출신이시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오대학, 중앙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학병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다가 거기서 또다시 붙들려서 학병으로 일본 학병으로 이제 가셨다가 다시 해방이 되면서 서울 연희대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거기다가 또 거기서 또 퇴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국대안 사건이라고 1947년인가 6년인가 미 군정하에서 서울대 국립대학교 이제 문제로 해가지고 아주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아주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기에 또 연희대학교 주동인물로 돼가지고 거기서 퇴학을 당하셨고 그러고 나서 한성중학 영어교사가 또 되셨고 그러다가 이제 노스센트럴 대학교 사회학 이제 학사를 하셨고 류크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사회학자죠.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가셨던 두루 대학교 부교수 하셨다가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 조교수로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교 교수로 계셨고 이제 거기에서 한국학 센터장까지 마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해외 연석회의의 미국 지역 준비위원회 고문하셨고 뭐 6.15 준비위원회도 하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뉴욕 아름다운 재단 이사도 하셨고요. 여기서 간단한 일화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학병으로 가기 전에 주어대학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 일본 중앙대학교죠. 그 강당에서 학병 권유하러 당시 육당 천함선이 오셨답니다. 그때 연설이 이제 어떤 연설이었냐면은 학병으로 나가라 이런 연설을 했는데 그때 당당하게 일어나셔서 육당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최 선생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디서 멈출지 어찌 알겠는가? 학병으로 나가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른다는 말을 하시는지요? 총독부에 매수당해서 왔으면 솔직하게 나가 죽으라고 하지 빙빙 돌려서 말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일본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겠소. 라고 20살 청년의 이 항변에 육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제 자서전 회고록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본 학병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고향으로 1944년도에. 근데 그곳에서 결국 붙들려서 강제로 징집이 됐고 당시 일본 규슈 야하타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굉장히 산업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고사포 사수 학병으로 해방 때까지 복무했고 그 지대가 그 굉장한 산업 군사 기지였기 때문에 미군의 B-29 공습이 있었고 오히려 일본의 패망을 위해서 목표물을 이제 그 공습이 있을 때마다
목표물을 벗어나서 고사포를 쐈다고 해요. 원래 미국 일본을 핵무기로 던지려고 했던 지역이 미국의 두 번째 목표가 바로 야하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다음에 나가사키가 아니라 야하타 인근의 고쿠라라는 미군 핵폭탄의 목표지였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상악화가 생겨가지고 나가사키로 목표가 수정되면서 오히려 목숨을 살게 된 그 지창보 선생이라고 하십니다. 해방 후에는 이제 단신으로 이제 오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립대학교는 안 가고 사립대학교인 연희대학교에 편입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국립대학 안 그래서 미 군정에 의해서 일방적인 행정에 아니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고만 있느냐 하면서 동맹 휴학을 주도하게 됐고 대학에서 제적을 당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그 당시에 이제 살고 있었던 기숙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피난 학생 그 기숙사인 공제회에서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고향 그 광성중학교에 있는 그, 그 저기 후배들이 서북청년단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공제회를 장악하려는 것에 이제 대항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눈이 다쳐가지고 엄청나게 실명유기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같이 살고 있었던 이웃의 그 우석대학교 병원인가요? 우석이 아니라 그때 여의사였던 어떤 분의 도움으로 눈 치료를 받고 실명은 면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정청의 영화과에 이제 근무하면서 각종 미국에서 오는 영화도 이제 그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6.25 동란 중에는 부산에서 미국 기독교 세계봉사회 피난민 구호기구 사무국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면서도 국대한 투쟁 등의 그러한 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빨갱이로 몰려다니면서 거기서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됐는데 바로 그 무렵에 또다시 보도연맹과 관련된 이제 사건에 또 병첩대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금된 상황에서 그 근데 그때 그 평양 출신 장교가 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 해운대 그 백사장에 이제 가서 보도연맹자들 다 이제 처형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만 평양 출신 그 고향 그 선배 도움으로 혼자만 살아남은 그런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는 이제 셋째였던 탓으로 굉장히 그 어느 형제들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유를 찾게 되는 그러한 열망이 진보적 성향의 기질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 한국에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마침 그때 1953년도 아니, 6.25 전쟁 이제 그 휴전 무렵이죠. 그때 헨리 도우즈 아펜셀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의 아들인데 이분이 마침 또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6.25 동란 바로 끝난 다음이 이제 끝날 무렵인데요. 이때 오면서 어,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6년 만에 유학 6년 만에 듀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강단에 서게 됐고 이제 그동안에 노암 첨스키 등의 반전 시위를 함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 강단에 서면서 1970년대 초에요. 그리고 사형당한 김대중 선생을 위한 100만인 서명을 받아 유엔 인권위원회 이제 전달하는 일도 하시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그 광성중 시절에 그 민족의식의 발화를 이제 했던 거는 그 역사학자 이지린 선생의 고조선 연구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쓰게 됐는데, 그때 그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인식을 아주 깊이 하게 됐고, 이 역사학자 이지리는 아마 북한에서도 잘 알려진 상고사 연구의 그런 역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유학 시절에도 러시아 작품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성중에 그 광성중에서 가르쳤던 조연설 그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연세대학교 이제 세계사 선생으로 가니까 그래서 아마 연세대학교로 자기가 편입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 신문이 옐로우 재킷이라는 로컬 신문인데, 그 촘스키와 치라고 했는데 치는 바로 지창보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촘스키하고 지창보 선생이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전운동을 하는 기사가 전면에 실린 그러한 1970년도 5월달 신문인 것 같습니다. 그 신문이 캡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창보 선생님이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첫 북한 방문자가 되었습니다. 1971년도 고향 평안남도 대동군 인근의 땅을 밟고 부모님이 미군의 공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71년도였는데 그 비밀리에 북을 다녀온 뒤로는 동포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첫 방문을 앞두게 이제 두고 지 교수가 이제 고백하기를, 그 해에 열린 어떤 코리아 관련 세미나에서 마이클 메이어슨이라는 미국 한 국제신문 전문 기자가 평양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 시민에게 여행이 금지된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 많은 미국인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말에 가족을 만나려고 방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옆에 대동강변에서 찍힌 젊은 시절의 지창보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아마 저 같아요. 그때 대동강변에 이제 가서 찍힌 사진을 그 회고록에서 이제 찍힌 거를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뉴욕 롱아일랜드 해변가에서 이제 자기의 그 거처지가 있었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화가 그 김환기 화백, 그리고 김향안, 이 두 부부와 오랜 교류를 이제 갖고 계셨고요. 뉴욕에서. 그리고 작곡가 윤희상 선생도 에, 미국에 오실 때, 뉴욕에 오실 때마다 딸의 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창보 선생님 댁으로 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윤희상 선생이 올 때마다 에, 가슴을 졸였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시 KCIA, 그러니까 한국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아마 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롱아일랜드 집에 있어도 항상 누가 밖에 오면은 도망갈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이나 이런 때 비밀 통로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열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회고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황석영 등 이런 작가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광성중 후배인 화가 김창렬 선생과도 만나서 어, 아주 많은 교류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익힌 동양화, 특히 문인화 등의 뛰어난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150여 점의 작품을 고국에서 이제 전시하려던 그런 꿈도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사회학자입니다. 뛰어난 사회학자고, 어떤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적인 그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는 아주 이 문인화, 한국화 등의 동양화를 아주 작품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그런 작품을 남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에, 남북 분단의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신 그런 여정을 보면 1973년도에는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93세 때도 이제 북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 그가 책에 남긴 이제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바로 재직 중인 롱아일랜드 대학으로부터 미 연방 수사국 요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이 연루되었는지, 예, 그리고 또 그 방북이 알려진 뒤에는 뉴욕의 한국 총영사관이 롱아일랜드 대학교에다가 파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답니다. 근데 대학 쪽에서 지 교수는 미국 시민이기에 총영사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오라고 강하게 일축했다고 했는데 한국 영사관 집요하게 롱아일랜드 대학 학장에게 좌익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의심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에는 결국 초대받지 못하고 적대감으로 적대감으로 이 지창보 교수를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요. 그, 이 최윤회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2, 3년 전에 친지의 소개로 만나가지고 미국 유학 중인 1957년까지 인연을 이어갔다는데, 최윤회 이 선생은 전 이화여대 교수를 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두 사람이 듀크대에서 함께 학위 과정을 받다가 최 교수가 먼저 석사 학위를 따고 고국으로 떠나면서 견우직녀적인 그런 삶이 되었는데 지 교수는 그 당시 아마 1990년대까지는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국 방문 규제가 풀린 1997년도에 방한해서 40년 만에 그 당시에도 역시 독신이셨던 최 교수를 만났고 그리고 2002년도 방한 때는 최 교수께서 시각 장애인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옛 연인을 보고 죄의식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6년 전에는 전화로 별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 교수가 마음에 한이 되는 것이 결혼을 서두르지 못하고 청혼하지 못한 게 가장 마음이 후회된다라고 했습니다. 어, 일단 이제 이러한 삶 속에서 사진들을 좀 보면은 1980년도 사형당하신 김대중 선생을 사면하기 위한, 석방하기 위한 100만인, 여기 100인이 아니고요. 100만인 서명록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전달하러 가는 중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창보 선생님은 이렇게 30대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문인화 또는 한국화, 수묵화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유명한 분들인데요. 맨 왼쪽이 지창보 선생님, 아마 한 95세 되셨을 때 그런 모습이고, 바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유명한 또 유태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같이 만나서 손잡고 있었던 모습이고, 바로 그 옆에 계신 이 부부가 리준무 우륙교향악단 단장이신 분입니다. 친북 성향의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 두 부부 이제 이 만나셨던 그런 여기가 바로 지창보 선생님 댁인 것 같아요. 롱아일랜드 댁. 이제 거기서 찍힌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창보 선생님이 여기 창보라고 돼 있죠. 이 그림을 바로 자주 그리셨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연꽃인데 이 연꽃을 보면서 늘 고향
고향 땅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창보 선생님이 그 프랑스인가 아니면 스페인 방문했을 때 후배 김창렬 화백, 이 물방울 화가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과 이제 만났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의 화실에서 찍었는데 이때 이제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이제 회고록에 적힌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이 고생하고 살고 있는 이 후배에게 훨씬 더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창보 안성민 2인전으로 해서 올해 2025년도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알재단이라고 뉴욕 알재단이라고 유명한 그런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Two Uses of the Past 해가지고 리차드 바인이라는 큐레이터가 이거를 구안한 건데 지창보의 그림과 안성민이라는 이 현대 작가의 그림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큐레이터인 리차드 바인이 과거는 결코 죽지 않았다. 과거조차도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조차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큐레이팅 하면서 이 기사가 뉴스버스라는 미국 한국에서도 알려진 한국에 있는 신문인가요? 뉴스버스에 실린 그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창보 박사는 사회학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가였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창보 박사가 그린 황소 그림, 이 그림의 터치를 보면 마치 이중섭 선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굉장한 그림입니다. 1968년도, 17년도에 수묵화로 그린 아주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창보 선생이 늘 그렸던 학,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이 여기에 담여 있습니다. 환대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적대받는 그러한 존재로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러한 것인데 우리는 결국 섬처럼 떨어져 있는 인물들이지만 결국은 환대를 해주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 서로를 환대해주고 서로를 껴안아주고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의 마지막 기도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우리 지창보 선생님은 우리 민족사에 민족사가 만든 우리 민족의 상황이 만든 남북의 분단 가운데서 뉴욕에 와서도 끝까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향을 생각했고 제가 아는 분이 지창보 박사를 만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북조국이라고 그랬대요. 북한을. 북조국. 그리고 남한을 남조국.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남과 북이 언젠가는 하나로 만나는 그런 꿈을 안고 그의 작품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늘 남아있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